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어떻게 어제 밤 사이에 아주 평안하게 보내셨죠? 예, 뉴욕 시장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장 끝났다. 초록불이니까 나는 이제 아마존 실적도 받고 좀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시장이 좋았던 날이 언제였나? 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그동안 워낙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잠깐씩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이제 거래일로 다가서면서 분위기 반전을 조금 꾀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잠시 후에 방금 전에 마감했었던 그리고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스튜디오 오셔서도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확인해 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어떤 내용들도 말씀해 주실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그중에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호실적 랠리가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 좋았고요. 구글도 나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뭔가 큰 빛에 좀 가려지는 그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좋았고 또 어제 메타가 좋았고요. 방금 전에 실적 발표한 아마존까지 그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랠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시장이 왜 좋았나? 그 가장 큰 역할은 어젯밤 사이에는 메타가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빅테크 실적들은 좋은데 경기에 대한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거 경기는 좀 우려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오를까 하는 또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1분기 GDP 잠정 집계된 게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분기 2.6% 그리고 시장 예상치였던 2.0%를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1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3.7% 증가하며 성장을 떠받쳤는데 지금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4.2% 올랐습니다. 4분기 3.7% 상승률보다 더 높아진 거죠. 1분기에 성장은 GDP 나온 거 보면 둔화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높아졌다. 그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 대비 1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다시금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죠. 23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가 24만 9천 명이었는데 이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맵을 함께 기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눈이 편안해지는 거죠. 메타의 주가가 무려 13.93%, 238달러. 대단합니다. 어제 말씀해드린 것처럼 메타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어났고요. 그래서 4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활성자 수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이런 메이저
IB 쪽에서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또 아마존과 인텔, 스냅 등의 실적도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아마존의 주가도 장중에도 4.6% 올랐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8.69%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까지 현재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반면 좀 아쉽게도 반도체 쪽 보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 마감 1%대 올랐지만 인텔이 장중 2.79% 오른 데 반해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인텔 다시 5% 오르네요? 뭐죠? 어,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시 5% 오릅니다. 뭔가 뭐 가이던스 이런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어제 지금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냅도 같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스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장중 6% 상승을 뒤로하고 15%대 크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주가는 하락세 보이는데 시간의 거래 20% 넘게 하락했지만 지금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대 보면 11개 업종이 오늘은 모두 올랐고요. 그중에서 통신 관련된 종목이 5%대 업종지수 상승, 그리고 뭐 임미소비재, 부동산, 기술주 모두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분 좋게 피디님 맵 보여주세요. 초록초록. 제 얼굴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초록초록한 좀 맵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 애플은 2.8%, 구글도 어제 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3.74%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4%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반등 16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GM과 포드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GM은 1.5%, 포드는 0.6%가량 소폭 올랐고 그 바로 아래 나이키 오랜만에 보네요. 나이키 주가도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스타벅스의 주가도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112달러 기록이 되고 있고 1.15% 상승. 맥도날드의 주가도 1.7%, 얀브렌즈의 주가도 1.3% 함께 오르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런 임의소비재나 필수소비재 쪽에 모두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쉽게도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에브브의 주가는 7%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른 종목들은 초록불이 가득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주가, 요거 이제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3.74%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쉬어갔었던 금융 섹터들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갔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어제 8%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미미한 반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카드사뿐만 아니라 뭐 은행 관련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가운데 캐터필러가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요. 할리데이비슨 계속해서 실적 얘기 드리면서 주가의 상승도 보여드린 바가 있었는데 밤사이에는 다른 종목들의 관심을 다들 집중해서 그럴까요? 주가는 0.4%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주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는 1분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가운데 1% 이상 올랐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좀 늘어났다는 소식에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것을 두고 이제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막 발표되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전체 시장의 심리를 싹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 국장의 랠리에도 영향을 좀 미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실적의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나왔던 아마존을 비롯해서 메타 등의 빅테크 실적 분석,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 댓글에 가장 유심히 이렇게 눈에 띄었던 내용이 그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일이었죠. 우선주 급등할 때 교수님 이름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남우 이남우 교수님, 네, 뭔가 선구와 뭐 이런 말씀을 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한 2달 전이었죠. 배당 관련해서 최고의 대한민국의 주식 이렇게 엄선하시면서 그 종목을 같이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작년 가을 연말부터 추천을 했었고요. 계속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추천했던 건 당연히 현대차가 성장의 스토리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배당을 우리 대한민국 주식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다가 우선주는 우리가 보통주를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네. 퍼는 반값에. 그러니까 싸게 사니까 배당 수익률은 2배죠.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이우선주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그렇고 연초에는 배당 수익률이 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7, 8% 받고 거기다가 기업이 성장을 하면 네. 항상 두 가지를 우리 더해서 총 주주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장과 배당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전히 제 생각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배당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에서도 배당에 굉장히 또 미국 대비해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주가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크시겠지만 미국 주식을 또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한국도 뭔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한 8, 9% 오르다가 상승폭이 확 줄었어요. 실적 발표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우리 교수님도 바쁘시게 막 쓰고 계시던데 네. 뭐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실적도 나오고 네. 우리 1분기 GDP 숫자도 맞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 GDP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제 1분기 GDP는 1% 초반대 1.1% 전분기 대비 상승으로 나왔고 뭐 그냥 예상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기업들의 투자 재고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소비 지출이 3.7% 증가를 해서 소비가 여전히 괜찮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JP 모건이나 BOA CEO들이 3월까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그다음에 가계의 그 상태가 건실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마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이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특히 AWS는 기업들이 허리를 쪼매면서 그 클라우드 쪽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마존이 그 매출액이 9% 증가했고 환율의 그 역풍을 차감하면 실제 11%. 그래서 역시 여기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 구매가 개인들 소비들이 활발했다. 그래서 GDP 데이터와 개별 기업의 데이터가 일관된 시그널을 보낸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매크로 지표랑 개별 기업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 기업 순이익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43% 증가해서 53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한 4%에 육박을 해서 과거 전성기 시절에 지금 이제 거의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에 여기 뭐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죠. 한 50% 마켓시어 갖고 있는 데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MS가 마켓시어가 워낙 큰데 기업들이 클라우드 지출을 좀 줄이면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AWS 매출 증가율이 16%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24%. 이것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아마존 시총이 1조 1천억 달러인데 거의 대부분이 AWS 클라우드가 기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재산 거래는 아직 이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AWS가 효자 노릇을 확실히 했고, 그 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도 회사가 준 게 매출 증가율이 5에서 한 10% 레인지, 한 1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분기에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레인지가 20억 달러에서 55억 달러. 그래서 수익성도 유지가 된다. 시장에서 이제 월가에서 기대하는 거는 최근에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마존이 AWS 같은데 인원도 많이 내보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익이 바닥을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펀디멘털하게 뭐 좋은 뉴스라고 우리가 네. 빅테크 중에 뭐 다음 주에 물론 애플이 남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어제도 메타도 그랬고요. 엊그저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그랬고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미리 올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본장에서 4% 넘게 오르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확 오르더니 지금 상승폭을 너무 확 줄여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뭐 다 왜 토해내는 거지? 왜 뱉어내는 거지? 하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CEO 앤디 제시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네. 나서 1시간 정도 그 컨퍼런스 콜을 콜을 하면서 내용이 질적인 그러니까요. 코멘트가 조금 뭔가 지금 이제 하는 중이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모르지만 이제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남우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메타 1분기 성적표 제가 A0 이게 한동안 거의 B랑 C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좋았죠. 완전히 빅테크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CFA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공인 증권 분석사, 한국에도 한 1,000명 정도 우리 CFA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는 이것이다. 한국 기업이 이것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뭐 법대 교수님도 나오고 우리 행동주의자 펀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 전문가도 나오셨는데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미국과 한국 기업의 차이는 첫째 주주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국은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이사회 역할에 관련된데 미국은 이번에도 메타가 보여준 것처럼 현금이 나오면 다 계속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해서 상장 주식수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안보 쪽의 분위기는 좋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좀 더 좁혀서는 반도체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짓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그 진퇴양난이지만 좀 더 크게 나가면 이러한 미중 경제 그 긴장이 계속되면 어느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까?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런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 가운데 어제 메타의 주가가 거의 15%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메타가 뭐 15% 진짜 뭐 이 시총이 한 700조 되는 기업이 하루에 100조 원 정도 시총을 키웠다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네. 메타는 제가 A0 학점을 주고 저희 학교는 어제 중간고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마존은 아직 제가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네. 한 A-에서 B뿔 정도. 나쁘지 않네요. 애플이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할 텐데 좀 뭐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네. 근데 이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 한 1시간 정도 되는 애널리스트들 모아놓고 펀드 매니저 모아놓고 경영진이 한 30분 정도 자기 경영 현황과 전망을 얘기하고 그다음 30분은 이제 Q&A 질문을 받죠. 그래서 대부분 들어가서 듣고 왜냐하면 그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메타 실적 발표할 때는 저커버그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아주 그 목소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특징은 그 새로 작년 말에 CFO로 선임이 된 수전 리라고 여기 이제 사진 우리 좀 띄워주시죠. 우리나라 분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저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라고 뭐 상당히 그 거물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 여름에 퇴임을 하고 나서 수전 리가 내부 승진을 해서 CFO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셰릴은 COO였고 수전은 CFO였는데. 공식적인 타이틀은 겹치진 않지만 임무가 좀 그 중복되는 일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메타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바뀐 게 물론 저커버그가 월가가 원하는 것,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그 느낀 것도 있지만 수전 리의 역할이 부여되면서 여러 가지 코칭도 옆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월가와 교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스탠포드 나오고 월가에 좀 있다가 이제 메타에서 일한 지 한 15년 돼서 제가 이 정도면 한 40대 초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식 나이가 36세더라고요. 왜냐하면 15살 때 스탠포드를 입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항상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마 젊은 피를 수혈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좀 젊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좋아지는 것만 보지만 그런 질적인 경영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사진을 보면 조금 그거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십니다. 일을 많이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1시간 정도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Q&A를 하면서 저커버그가 계속 강조했던 게 효율성. 그래서 오히려 그 인원이 축소가 되고 물론 해고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 슬림화되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 올바른 의사결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광고 그도 최근에 좀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AI라는 얘기, 요즘 뭐 워낙 그 경영진들이 AI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그렇지만 우리도 AI를 계속 많이 해왔고 다만 메타버스는 우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하지만 AI와 메타버스의 상호 연관성을 저커버그가 계속 강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숫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1분기에 매출액이 한 3% 증가했는데 그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그 효과를 차감을 하면 매출액이 한 6% 정도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바닥을 확실히 작년 말에 쳤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한 7% 정도 성장할 것을 얘기를 해서 매출액이 성장성이 이제 좀 더 빨라진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그 메타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률이 29%. 한동안 제일 좋을 때는 한 45%까지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은 92억 달러를 들여서 한 12조 원쯤 됩니까? 3달 사이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다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달 사이에 상장 주식수의 2%가 줄었고, 이거 연율로 따지면 한 8% 주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 기업이익은 24% 감소했지만 작년 대비 주당 순이익의 감소율이 훨씬 낮았다. 19%. 이 차이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 효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참 그 한국과 미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래도 배당을 조금씩은 좀 늘리긴 하지만 되게 아쉽고 주주 중심의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조금 약간 이거 이제 전문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업이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에서 설비 투자를 뺀 것을 순현금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테슬라도 요게 1분기 숫자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저도 걱정을 했는데 메타는 이번 실적을 보면 지난 3분기에 순현금 흐름의 바닥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그 주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그래서 그때가 주가가 90달러였고 지금은 24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는 순현금 흐름이란 지표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게 주가의 변곡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메타도 계속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좀 크게
인원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는 작년 가을 대비 2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8만 7, 줄였네요. 8천 명에서 6만 명대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작년 11월에 11,000명 해고를 얘기했던 그 인원은 이미 다 회사를 떠났고 지난주에 발표는 한 달 전쯤 했습니다. 10,000명을 추가로 해고한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테크니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고 5,000명, 그다음에 이제 관리직, 마케팅직, 영업직 사람들이 5월 달에 추가로 5,000명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10,000명을 해고를 시킨다. 물론 일회적인 비용이 들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슬림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 고만 추정치인데 실적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2024년, 2025년 기업이익을 한 15%에서 20%씩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주가가 어제 14% 정도 240달러까지 오른 게 이 이익의 상향 조정된 것만큼 이제 기업이익이 오른 거고 내년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퍼를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퍼가 한 14배, 15배여서 뭐 제 생각엔 고평가됐다고 보이지는 않고 물론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은 있지만 매력이 여전히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는 돈을 벌면 남는 현금 흐름을 계속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사회가 자기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사주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작년 말이었죠. 100달러 선 초반까지 이제 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 예. 떨어졌다가 지금 200달러 초반선 올라왔는데 보면은 재작년에 이 종목의 주가가 거의 400달러 육박했던 네, 380까지인가 그쵸. 갔었죠. 시기가 예. 있었다라는 것을 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주 가치에 대한 말씀을 참 우리 이남호 교수님께서 자주 해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참석하셨던 그 CFA 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실까요? CFA라는 거는 국제 전문 투자가들이어서 네. 뭐 우리가 기라성 같은 큰 운용력, 헤지펀드, 그다음에 증권사 해외에서는 CFA 자격증을 많이 하고 요즘 학교에서도 제가 소속된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분석 그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좌장을 했는데 네. 여기 보면 뭐 우리 그 법학 교수 중에 가장 거버넌스 전문가인 이상훈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수 전 CFA 협회장, 김봉기 밸류 파트너스 대표, 뭐 다 아주 기라성 같은 대표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 요즘 핫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토론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발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이게 결국 미국과 한국의 차이.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좀 비싸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비싼 이유가 있다. 한국 기업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첫 번째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대주주가 아직까지 소수주주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의사결정이 그런 그 편파적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우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우리 한동훈 그 장관이 전투력이 좀 세지 않습니까? 보통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이제 해도 네, 공격을 해도 뭐 끔찍하지 않으시죠. 끔찍 안 하는데 이용우 그 야당 의원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오히려 한 장관이 획기적인 법안이고 우리 법무부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은 법으로 정관의 그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게 그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회사만 일해야 되지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이 없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 점이 바뀌면 우리나라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자본 배치. 이번에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기업의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성장이라는 건 설비, 투자, R&D, M&A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배당과 자사주 이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실적 발표한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다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어요. 메타가 11조를 3개월 사이에 썼고, 알파벳도 향후 700억 달러를 한 90조 원을 우리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 그것의 판단 근거는 이사회가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0억 달러. 여기는 조금 금액은 적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12조 원 되죠. 그것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써야 된다. 그래서 미국 기업과 한국의 차이. 사학개미가 프리미엄을 내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만큼 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제 그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추후에 우리나라의 이런 전체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우리 개인 주주분들의 그런 권리와 뭔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최근에 그런 긍정적인 많았으면 변화가 좋겠습니다. 감지가 되고 있어서요. 네. 최근에 우리 주가가 상당히 빠질 것 같은데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는 게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중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리는 새우가 돼서 등이 터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막 터졌다기보다는 터질랑 말랑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되나 싶은데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약간 특종으로 자기네 일면에 보통 그 한국 반도체 그 기사를 일면에 그 톱 기사를 실지는 않아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뭔가 정확한 그 소식통을 통해서 집어냈는지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한국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즘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마이크론을 이제 안보 이유로 심사 리스트에 올려서 실제 수출, 매출을 중국에 올리는 것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기업이 채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삼성 같은데 이제 고위 임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대단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맞는 거고 뭐 상당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이 마이크론을 시범 케이스로 선보는 이유는 실제 뭐 중국 비즈니스가 훨씬 큰 데가 애플 아니면 상해 공장을 갖고 있는 그 테슬라인데 마이크론의 CEO인 여기 산제이 메우로트라는 상당히 거물이에요. 메모리 업계의 거물이고, 근데 인도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중국 최근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중국 리스크를 조금 무관심하게 관리했던 게 아닌가. 근데 애플 같은 데는 팀 쿡이 지난달에 차이나 디벨롭먼트 포럼이라는 중국 정부 행사에 이제 코로나 럭다운을 풀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위당국자랑 다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데는 심지어 중국계인 텀즈를 아주 고위중 역으로 이제 승진을 시키면서 이번에 한 3주 전에 상해를 같이 방문을 해서 중국의 넘버통인 리창 총리랑도 미팅을 갖고 그래서 중국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중국 매출액이 전체의 한 15% 20% 되는데 조금 무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눌러도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메모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공급 과잉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중국 비중이 큰가 보면 이제 뭐 카지노 회사들이 일단 큽니다. 왜냐면 마카오에 큰 카지노 리조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여기는 많이 안 들고 계시고 대신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노출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썩스 ETF가 최근에 좀 양세를 보이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당연히 TSMC, 엔비디아, AMD 같은 데도 노출이 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같은 데 전체 매출의 반을 중국에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뭐 화웨이, 뭐 오포 이런 중국 스마트폰에 다 이런 미국 반도체랑 이제 특허들이 다 들어가니까 브로드컴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pplied Material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그 기사를 보니까 나이키와 또 애플을 지적을 했어요. 나이키는 전체 매출액의 18%, 애플은 15%. 근데 이제 애플은 전체 미국에서 중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15%지만 생산을 대부분 여전히 중국에서 하니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얘기되는 게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9시간마다 중국 매장을 하나씩 늘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크고, 보잉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팔죠. 그 다음에 GM, 포드 뭐 이런 데들이 얘기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빅테크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테슬라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해 공장이 전 세계 생산의 지금 반 정도를 담당하고 앞으로 성장이 또 중국에서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중국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중국 질문만 나오면 말을 아끼고 덜덜덜 떱니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만큼 그 또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메타랑 알파벳은 거의 비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막아놨으니까 알파벳은 클라우드만 좀 있고 아마존도 많지는 않은데 AWS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비중이 10%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좀 낮습니다. 애플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중국 비즈니스 큰 데들이 조금 주가가 압박을 받는데 빅테크가 좀 순항을 하는 게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당연히 미국 쪽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그만큼의 뭔가 사업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빅테크는 없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진행했고요.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테크의 호실적 랠리. 네네. 아마존이 바톤을 이어받았죠? 근데 아마존이 또 아까 시작한 저희 방송 막 뛰어올 때까지 네. 또 급등하다가 지금 또 약보합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까지 하락폭이 아마 커지고 어닝콜 있어요. 나오면서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하면 되겠고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 플랫폼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는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모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 오늘 다 올랐죠. 커뮤니티 서비스에 있는 거가 바로 메타 플랫폼수가 있고요.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오늘 11개 섹터. 어저께는 아시다시피 요 테크 딱 하나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도 11개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오늘 지금 7, 8%였다가 좀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여하튼 매출이 이익과 이런 게 나왔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딱 맞췄거든요. 여하튼 또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AWS가 오늘 예상보다 좀 조금 좋게 나온 것이 오늘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광고가 21%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91억인데 95억인데 이런 게 좀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메타 플랫폼수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수는 13.9% 어저께 시간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하튼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은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한 것은 이제 어저께 발표한 수치가 되겠네요.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 틱톡이 또 고속 성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2023년 일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쓰고 있냐는 것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렇게 12%, 16%가 전년 동기에 늘어났어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지금요. 오, 근데 줄었네요, 틱톡이. 네. 틱톡은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임이 없었죠. 네. 그리고 틱톡은 전년 동기 대비 2% 안 늘어났고 이게 전 분기 대비입니다. 요 QOQ요. 2%와 9% 늘어나는 것도 일단 역할을 했었고요. 어저께 예. 약간 영상 그 숏폼 컨텐츠가 틱톡의 주 컨텐츠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인스타그램이 작년 말부터 엄청 그 릴스라고 릴스죠. 하나요? 네네. 그거 엄청 밀어서 네네. 그 릴스를 잘 많이 하는 활성 사용자에게 네. 엄청 그 집중도를 몰아줬어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치죠. 많이 쓰셨나 보네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저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인스타그램이 여기서 딱 여기 요가 능가한 부분에 네. 이게 얼마예요? 요 시간에 우리 여대원 대표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영상을 예,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건 12%, 16% 각각 늘어났을 때 틱톡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시장에서요. 광고 시장에서 어찌됐건 야후,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광고는 약간 마이너스 3.5%가 나왔고요. 검색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10%는 늘어났잖아요. 어저께 메타 플랫폼도 광고 시장이 소폭이나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아마존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영향이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요즘도 큰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 그런 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들이 온라인도 다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제가 모르겠고 해외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가 인터퍼블릭 그룹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 특화된 거가 트레이드 데스크거든요. TTD라는 거예요. 트레이드 데스크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광고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광고 시장이 다 죽었었잖아요. 기억나죠? 광고 시장의 매출이 계속 감소되거나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광고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메타 플랫폼이 이거는 25곳이, 24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것은 다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한 군데는 투자 의견도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이던스를 올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233입니다. 네. 제일 높은 게 한 350달러까지 네. 있네요. 315도 있고 300 몇십도 있고 다 있죠. 예. 뭐 낮은 것은 뭐 여전히 200 몇십 달러 박하게 보는 것도 있겠고요. 220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비자는 엊그저께 나왔고요. 마스터카드는 어젯밤에 한국 시간 나왔는데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괜찮게 나왔어요. 다만 50일 최고가 근처 갔다가 뚫고 왔다가 약간 지금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빅테크들이 난리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쉬고 있습니다. 환율 중립한 건 13%가 늘어났고요, 비자가요. 결제 규모, 해외 결제가 일어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해외 결제, 해외 간 결제, 해외에서 왔다 갔다. 이게 가장 큰 비즈니스 거리다. 그게 돼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비자의 CEO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10년 이상 이 업계에 있는데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었는데 실적이 약간 못 미쳤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틀렸다. 애널리스트 너무 과도하겠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너무 지금 사업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전체 매출 11%로 늘어났고요. 여기는 크로스보더가 조금 그 비자보다 더 좋았죠. 3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가 얼마만큼 늘어나? 이건 딱 해외여행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보더도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거 포함된 거 다 다른데요. 당연히 유럽 안에서는 좀 저렴할 것이고요. 유럽 바깥으로 나가면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결제 기업들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결제 관련된 기업은 이런 카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결제 뒷단에서 일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무슨 정보, 통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회사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글로벌 페이먼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결제나 국가 간 결제를 도와주는 파이서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 그런 거 관심 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좋죠. 좋은 게 훨씬 더 많죠. 이 기업 아시죠? 저는 이 기업은 근데 저는 관심이 많은데 여도은행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 있어요? 이게 일라이 릴리가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작년 10월인가 10일에 한번 뚝집으로 연 이틀 요런 것만 전문하신 분만 네. 그 소재랑 그 바이오 쪽 했던 분은 이틀 동안 모신 적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일라이 릴리 얘기를 네. 많이 하셨었는데요. 하여튼 1월 12월까지 올라가고 1월 2일 이때 재미없었어요. 쉬었어요. 이게 쉬었던 이유는 아시아 요 이제 그래프는 잘못 그려진 거겠죠. 요 이때가 떨어진 이유가 다른 성장주가 막 올라갈 때잖아요. IT가 막 올라갈 때인데 이때 쉬었는데요. 이게 은근슬쩍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치 효과로 오늘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여도은행께서는 진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여도은행께 무슨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욕먹기 딱이죠.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주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뭐 심층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의료 쪽, 그 제약 쪽,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그런 쪽에 전문을 아니시더라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는 특히 바이오 제약 쪽은 잘 모르죠. 근데 뉴스 하나를 보고 나서 야 이거 빨리 처방 받으면 저도 되면 했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라릴레 그런 다 당뇨부터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obesity가 저거거든요. 비만이거든요. 물론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요. 34kg 감량에 성공했다. 근데 몇 킬로에서 34킬로 감량? 그 이제 내용을 다 봤는데요. 뭐 한 150킬로 나가시는데 34킬로 막 이랬을 것 같아서. 그 평균인데 어떻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네. 좀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건강에 34파운드 하면 15kg 정도 될까요? 15kg? 16kg 정도 근데 될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이 워낙에 덩치가 좋으시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이제 여성 몸무게 기준으로 50kg에서 15kg 빼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네. 하여튼 이거는 그건 주식이랑 제가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관심이 이런 큰 기사가 많이 있다 오늘. 일라이 릴리 써보시면 지방 이게 다이어트.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바쁜 계속 일정이 있어갖고 지금 다이어트 시장이죠. 다이어트 시장에서 트렌드한 엄청 기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으로 최근에 한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런 내용의 그런 약이나 처방 이런 내용들 기사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리는 조금씩 이틀째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다음 이제 미국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보합 정도, 뭐 약보합, 보합으로 딱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달러는 좀 약해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달러가 빨리 95, 98까지 훅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좀 안 갑니다. 여튼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진짜 누구한테나 웬만한 분들한테 다 행복이다. 미국에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국에서 달러로만 모든 자산을 갖고 있고 달러로만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국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한국에 대한 것들이 워낙 노출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저렇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 보면은 네네. 달러 원 환율은 너무 강해요.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뭐 분명히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여하튼 달러 인덱스는 6개 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대표성이 있는데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1339.25원으로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어제 보니까 1342원. 그랬어요? 네. 근데 딱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집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꾸미는데
계속해서 내가 번 돈보다 소비가 많으면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야. 뭐 어디서든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뭐 카드를 하고 뭐 어떻게 될 거, 할부로 쓰고 어떻게 쓸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경제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무역 수지가 12개월, 13개월 적자고요. 이번 달도 적자가 20일까지 돼 있다 또 적자가 많아지고 거기다가 경상수지까지 2개월 연속 적자고 이번 달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반농담을 말씀드리면 애국하는 길 중에 하나가 달러를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애국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달러를 우스갯소리 말도 안 되는 규모겠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건 하지만 달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의식을 안 했지만 달러로 배당을 많이 받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강이죠. 하여튼 이거는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징조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팩트까지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등락을 보이곤 있지만 그렇죠. 80달러에서 막 올라갔을 때보다는 그렇죠. 좀 그것도 진정된 또 것 많이 같아요. 좀 진정된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금값은 또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도 1,000달러 부근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그 달러랑 그 우리나라의 금 시세라는 것은 물론 금에 대한 세공비 이거는 제외하고 제품화된 거 말고 그냥 금 자체의 가격은 결국 두 가지 변수잖아요. 오리지널 국제 시세랑 네. 그거랑 달러의 값이잖아요. 딱 그건데 그거가 달러랑 이거가 두 개 합쳐지면 우리나라 원화로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 가 있겠죠 지금. 올라가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원화. 아마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계속 값이 올라가나요 제품이? 한 가스가- 번씩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이요? 이제 새롭게 이제 제품을 론칭할 때마다 그 당일 시세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금값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금을 뭐 잘 하시는 분 계시겠죠 매매를.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분산이랑 해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뜬금없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미국 주식이나 미국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가가 360일 중에 몇 월 며칠이 평균 올라갔다 떨어졌다,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 조금만 했으면 금방 찾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5월에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것들, 5월에 어땠냐는 거는 0.5초 만에 다 찾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카드 결제나 이런 걸 보면 온라인으로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요 항목별로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어디 가느냐. 1월, 2월, 3월. 제일 작년 대비 많이 가는 곳이 어디세요? 우리 여돈의급께서는? 저는 안 가다가 가던 곳이 네. 운동하는 곳입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 짜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1월, 2월, 3월입니다. 음식, 식당입니다. 식당이요. 식당 많이 가죠. 먹으려는 거가 그나마 작년에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3월에는 약간 보합으로 떨어졌고요. 디스카운트나 달러 스토어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 보면 다이소 같은 겁니다. 늘어났지만 올해는 주로 조금 늘어나지 않거나 뭐 큰이었는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거가 여기죠. 피트니스입니다. 그렇죠. 피트니스가 30%, 16%, 11%.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도랭크가 가지고 하시는 뷰티랑 스파. 이런 쪽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세 번째가 극장. 이런 거거든요. 그 피트니스가 1월, 2월, 3월에 제일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리두기 딱 완화되고 나서 마스크 벗을 수 있을 때부터 저도 딱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운동하면 진심이잖아요, 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고 네. 복장이 진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런닝머신에 뛴다고 아무 신발 신지 않잖아요. 삽니다. 플래닛 저도 피트니스.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보여드렸던 플래닛 피트니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데커스요. 호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 엊그저께 또 사상적과 네. 또 갔다 왔습니다. 나이키 전 이런 것도 결국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룰루레몬이요. 온러닝이요. 관련된 기업들의 울버린 월드와이드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콘이라는 브랜드거든요. 네. 이건 아직 덜 올랐는데요. 딕스 스포팅것은 이걸 다 파는 곳이거든요. 저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보시면 네. 이게 우리나라도 누군가 있는데 그 카드 회사는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거 다 공개가 되면 이런 것 따라서 뭐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화점 판매량, 매출, 뭐 의류, 뷰티 제품 많이 산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추후에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뷰티요? 뷰티. 네, 백화점 관련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의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는 면세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은 결국 중국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네. 조금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조금 있긴 많이 있는데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단체 관광객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아쉬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은 보면은 딱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또 결이 달라가지고 이걸 보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잘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좀 있긴 할 텐데 일요일은 또 날이 맑다고 하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